속이 시원해지는 이야기 시작할게요. 처음 본 예비 며느리의 모습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오히려 첫인상이 너무 좋아서 우리 아들이 잘 만났다 싶었죠. 하지만 그날 레스토랑에서 본 그 모습은 아직도 생각하면 등골이 오싹해지네요. 며느리를 처음 본 건 한 달 전이었어요. 아들이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며 주말에 집으로 데려왔죠. 단정한 치마에 깔끔한 블라우스를 입고 들어온 예비 며느리는 첫마디부터 저를 어머님이라 부르며 공손하게 인사를 했어요. 말씀도 참 조곤조곤 예쁘게 하고 이것저것 물어보는 제 질문에도 싹싹하게 대답하더라고요. 게다가 아들과 눈빛을 주고받는 모습을 보니 서로 얼마나 사랑하는지도 느껴졌어요. 첫 만남에서는 정말 흠잡을 데가 없었답니다. 하지만 제가 30년 넘게 며느리를 봐온 시어머니로서 첫인상만으로는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알 수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특히나 요즘 젊은 사람들은 더더욱 그렇죠.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속마음이 완전히 다른 경우가 너무나 많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조용히 작전을 짰습니다. 예비 며느리의 진짜 모습을 보기 위해서였죠. 아들에게는 비밀로 하고 며느리에게 단둘이 식사하자고 제안했어요. 며느리는 흔쾌히 승낙했고 제가 예약해둔 고급 레스토랑으로 향했죠. 그리고 그날 제가 미리 부탁해둔 대로 식당 직원이 일부러 실수를 하는 연기를 했어요. 음료를 서빙하다가 살짝 흘리는 정도. 누구나 한 번쯤은 겪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하지만 그때 본 예비 며느리의 반응은 정말 충격 그 자체였어요. 순식간에 얼굴이 새빨개지더니 이게 무슨 실수예요? 옷이 얼마짜린 줄 알아요? 라며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죠. 당황한 직원이 연신 죄송하다며 사과를 하는데도 며느리는 점점 더 화를 내면서 매니저를 부르라고 했어요. 심지어 이런 실수나 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고급 레스토랑에서 일해요? 당장 잘려야 하는 거 아니에요? 라는 말까지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사실 이 모든 게 제가 꾸민 상황이라는 걸 며느리는 전혀 모르고 있었죠.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중요한 건 사소한 실수에도 이렇게 큰 분노를 표출하는 며느리의 본성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더 놀라웠던 건 직원이 사과하고 매니저까지 나와서 상황을 수습하려 했는데도 며느리는 전혀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식으로 손님을 대하는 레스토랑은 처음이라며 SNS에 올리겠다고 협박까지 하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식당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이 마치 슬로모션처럼 느리게 보였어요. 주변 손님들의 눈초리는 점점 차가워졌고 며느리의 목소리는 더욱 날카로워져만 갔죠. 매니저가 무료 식사권을 제안하고 세탁비까지 보상해주겠다고 했는데도 며느리는 계속해서 SNS 리뷰를 운운하면서 레스토랑의 이미지를 망가뜨리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어요. 그때 제 머릿속에는 우리 아들과 함께 살아갈 며느리의 모습이 끔찍하게 그려졌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바로 그때였어요. 며느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휴대폰으로 직원들의 얼굴을 찍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무책임한 직원들, 다른 손님들도 알아야 하지 않겠어요? 라며 거의 소리를 지르다시피 했죠. 그 광경을 더는 지켜볼 수 없었어요. 제가 조용히 일어나서 며느리의 손을 잡았죠. 이제 그만하면 됐어요. 사실은 제가 입을 열려는 순간 며느리가 제 손을 확 뿌리치면서 어머님도 이런 서비스를 받고도 가만히 계실 거예요. 제가 이러는 게 다 어머님 체면을 위해서예요. 라고 하는 거예요. 순간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 저까지 이용하려는 모습에 눈앞이 캄캄해졌죠. 그동안 봐왔던 조곤조곤하고 예의 바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결국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매니저에게 모든 걸 실토했어요. 사실 이 상황은 제가 의도적으로 만든 겁니다. 예비 며느리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어서.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며느리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변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순간 며느리가 보여준 반응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었답니다. 며느리는 그 자리에서 바로 돌아섰어요. 한마디 말도 없이 레스토랑을 뛰쳐나가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아들에게 연락도 없이 잠적해버렸다고 하더군요. 다음날 아들이 제 방으로 찾아왔어요. 어머니, 어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가득했죠. 저는 모든 걸 있는 그대로 털어놓았어요. 처음에는 아들도 제가 그런 상황을 만든 것에 대해 화를 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저를 이해하게 됐다고 해요. 그로부터 일주일 뒤 아들이 다시 찾아왔더군요. 어머니가 그때 그런 시험을 하지 않았다면 저는 평생 그 사람의 진짜 모습도 모른 채 결혼했을 거예요. 이제야 그동안 주변 사람들이 왜 그렇게 그 사람을 조심스러워했는지 알겠어요. 알고 보니 예비 며느리는 평소에도 비슷한 일들이 많았대요. 식당이나 카페에서 자주 트러블을 일으켰고 아들의 친구들 앞에서도 종종 감정 조절에 실패했다고 하더군요. 다만 아들 앞에서만큼은 완벽하게 다른 모습을 보여줬던 거죠. 이 일을 겪으면서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결혼은 정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일이라는 걸요. 첫인상이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죠. 그 사람의 진짜 성품, 특히 어려운 상황에서 보이는 모습을 잘 살펴봐야 해요. 지금도 가끔 그날의 기억이 떠오르면 마음이 무거워져요.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아요. 제가 조금 강경한 방법을 썼을지 몰라도 결과적으로는 우리 아들의 인생에 큰 실수를 막을 수 있었으니까요. 얼마 전에는 아들이 새로운 인연을 만났다고 해요. 이번에는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고 있다네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진심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관계를 만들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비슷한 사연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